안녕하세요. 전국 188개 매장과 68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 역코폰 성지의 오신입니다.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면 우선 이 모델에 대해서 네이버나 유튜버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종종 접하게 되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리시죠?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스마트폰 용어 때문에 아리송한 느낌 없이 정확하게 알고 비교해 보면서 구매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마트폰 스펙 용어 총 4가지. 각각의 용어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지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컴온! 첫 번째,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 바로 프로세서인데요. 여러 앱을 동시에 쓸 때나 큰 파일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게임 같은 앱을 실행할 때 스마트폰이 느려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프로세서예요. CPU, GPU, 해상도 처리 등등 스마트폰의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프로세서를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는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을 표현해내는 것처럼 프로세서의 성능이 좋으면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성능도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대표적인 프로세서의 종류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스냅드래곤은 힨컴에서 제작한 프로세서로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현재까지 스냅드래곤은 A 시리즈까지 출시가 되었고 최근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A 젠 3세대로 갤럭시의 가장 최고급 모델인 S24 울트라에 탑재된 프로세서입니다.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인데요. 이 또한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해요. 삼성이 가장 최근에 개발한 최신형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2400인데요. 24와 S24 플러스 모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A 칩셋은 아이폰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서로 가장 좋은 칩셋은 최근 출시된 A17 칩셋인데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A 칩셋 역시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해요. 만약 해외 모델을 구매할 때도 탑재된 프로세서의 숫자를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의 스마트폰의 성능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표를 준비해봤어요. 프로세서의 세부적인 기능이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표를 캡처해서 스마트폰별로 프로세서를 비교해보시고 프로세서 종류와 숫자만 잘 확인해도 대략적인 스마트폰의 성능을 알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램은 스마트폰 스펙에서 확인하실 때 메모리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램은 스마트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인데요. 4기가, 8기가, 12기가가 있어요. 더 쉽게 이해를 해보기 위해 램을 도로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4기가 램은 좁은 골목에서 여러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길이 막히기가 쉽고 원하는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4기가 램은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태스킹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평상시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시지 않는 어르신 분들께서 전화나 문자, 카톡을 사용하시는 용도로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르신 분들이라도 스마트폰 활용에 자유롭고 유튜브 시청이나 여러 가지 앱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4기가 램은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다음은 8기가 램입니다. 8기가 램은 넓은 도로, 8차선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도로가 넓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비교적 적고 원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편이죠. 8기가 램은 대부분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기본이 되는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스마트폰이나 청소년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최고 사양의 12기가 램입니다. 12기가 램은 8차선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량이 동시에 주행하는 것과 같은데요. 교통체증이 뭔가요? 신호등도 없는 고속도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고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도 용이해서 교통체증이 없고 빠르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기가 램은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 3D 그래픽 작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가장 대표가 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탑재하는 램입니다. 즉 램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은 앱들을 동시에 열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알려드릴 용어는 저장 공간인데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심지어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TB까지 나와 있어요. 젊은 층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만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저장 공간은 창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64기가나 128기가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휴대폰으로 별거 다운받지도 않았는데 사진 몇 개 찍지도 않았는데 가득 차서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제 첫 아이폰을 64기가로 선택하고 정말 다시는 적은 용량의 스마트폰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요. 저처럼 불편함을 느껴보신 분들은 돈이 얼마가 더 비싸든 상관치 않고 높은 저장 용량을 가진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용량은 빼놓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256GB 용량부터 설명드릴게요. 256기가, 512기가, 1TB 세 가지 용량의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256기가는 10평 남짓의 작은 원룸형 창고예요. 일반적인 용품만을 보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나는 맥시멀리스트다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양의 물건들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56기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앱이나 게임, 사진, 음악 등 기본적인 앱들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용량입니다. 다음으로는 512기가가 있는데요. 512기가는 30평대 아파트만한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물건들 뿐만 아니라 여유 공간이 많으니 다소 많은 양의 물품도 보관할 수 있겠죠? 나는 다양한 앱들을 사용해보는 걸 좋아한다. 사진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남는 거다. 기록하는 것을 즐기고 영상, 음악 등 스마트폰 안에 많은 정보들을 쟁여두는 분들이라면 512기가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1TB는 어떨까요? 1TB는 벌써 단위부터 달라졌죠? 100평형의 대규모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시멀리스트들의 짐들은 물론 취미생활, 전문적인 일 관련 용품, 육아용품들까지 모두 저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용량이 가장 중요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선호하는 저장 용량인데요. 영상 편집자, 게임 개발자, 3D 그래픽 디자이너 등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딱 필요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장 공간은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방대한 양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 높을 수 있으니 스마트폰 선택하실 시에 꼭 이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디스플레이 해상도인데요. 화면 해상도는 스마트폰의 TV 화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드라마를 볼 때 화면이 선명할수록 더 몰입력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화면 해상도도 마찬가지예요. 해상도가 높으면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또렷해져요. 예를 들어 HD는 기본급, FHD는 고급형, QHD나 UHD는 프리미엄급 해상도라고 할 수 있죠. 해상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가 주사율, 헤르츠인데요. 주사율은 화면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 고침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빠르게 변하는 순간을 부드러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수치로 60Hz와 120Hz가 있는데요. 헤르츠의 숫자는 초당 새로 고침이 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해가 쉽도록 가장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두 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갤럭시 24 시리즈를 예로 들어보자면 S24 모든 모델은 모두 120Hz를 가지고 있지만 픽셀의 차이로 S24 기본 모델은 풀 HD 플러스 고급형, 24 플러스와 24 울트라는 한 단계 높은 3120, 1440 픽셀의 QHD 플러스 프리미엄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죠. 또 아이폰 15 시리즈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폰 15와 15 플러스는 60Hz의 기본 해상도,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은 120Hz의 고사양 해상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로 삼성과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똑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주사율 헤르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가성비 있게 아이폰 15보단 갤럭시 S24 기종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CD 패널이 아니라 OLED 패널을 사용하는데요. OLED는 픽셀을 개별 제어하기 때문에 보다 풍부한 색감을 내줍니다. LCD 패널보다 더 넓은 색역을 표현할 수 있고 훨씬 빠른 속도,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LCD 패널보다 최대 밝기가 약간 낮은 편이고 배터리 소모량도 많고 가격이 비싸는 단점이 있어요. 수명이나 비용적인 문제보단 나는 무조건 최고를 원하신다면 S24 울트라보단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해상도 부분 개인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성비를 원한다 하신다면 갤럭시 S24 시리즈로, 아니다 가격이 비싸도 최고를 원한다 하신다면 아이폰 15 프로 라인 모델을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여코폰 성지에서 준비한 너무 어려웠던 스마트폰의 다양한 스펙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원래 한 큐에 끝내려고 했던 편이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 한 편으로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스펙 용어는 2편으로 정리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코폰 성지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가격, 최신 정보나 꿀팁 등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저희 여코폰에서 다음 주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전국 188개 매장 68만 명의 커뮤니티 카페 여코폰 성지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